애니 애니 스타 스타 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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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네, 안녕하세요. 애니드수다 시즌2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유진이고요. 예, 저 곁다리 송시현입니다.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리고 감독님 나와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되게 어색하네요. 네, 저희는 수다를 갑자기 어색해졌어요.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끊긴 했으나 네, 그렇죠. 어찌됐든 그래서 요번 이제 2부에는 이제 하도 이제 또 옆에 이제 유진 씨가 구박을 해가지고 포스트 저 구박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픽사 그냥 쳐다보셨죠. 네, 픽사 이후에 이제 에리고 감독님의 지금 뭐 활약상 좀 들어보는 걸로 네. 하면 되겠죠? 일단 픽살 그래서- 나왔어요. 네, 그러게요. 픽사를 나왔네요. 그렇죠. 뭐, 언제 나오신 거죠? 자, 또 이제 그쪽 챕터의 폴더를 열어 기억을. 네. 2016년에 나왔어요. 그래도 꽤 2016년. 오셨- 꽤 됐어요. 되셨구나. 예, 그래서 2016년 9월 달에 이제 마지막으로 픽사를 근데 나오려는 생각은 한 그 전 한 2년 전 정도부터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도 픽사를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기 뼈를 묻어야지라는 마음은 없었고, 이제 늘 이제 저도 들어가기 전에도 저는 작품을 하는 사람이었고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환경만 조성이 되면은 그냥 픽사는 이제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이제 환경이라고 늘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좋은 기회가 온 게 이제 톤코 하우스라는 작은 회사가 여기서 등장을 해요. 네. 그게 이제 픽사에 있는 동안 댐키퍼라는 이제 단편 애니메이션을 그쵸. 다 같이 이제 저를 포함한 이제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이제 작품 하나 만들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저랑 비슷한 성향에, 그러니까 이제 틈틈이 작품을 해야 되는 사람들끼리 그거 모여서 그거 하나 사고를 한번 친 거예요. 근데 그게 좀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이제 너무 국제적으로. 좋았어요. 예, 그죠? 그래서 거의 오스카 후보까지 오르면서 이제 메이저에서도 이제 신호가 오고, 그래서 그때 좀 용기를 얻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리고 도전해볼 만한. 이 작품이 안시에서 네. 크리스탈상 수상. 그거는 이거는 다른 다른 거예요. 거예요. 이건 다른 작품인가요? 네. 네. 아싸, 그래서- 이거 못하고 틀렸다. 아니, 이제 여기서부터 오히려 국장님 아, 전문 분야로 왔어요. 그런 거야? 그렇지. 그런 거야?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확장하고자 이제 나가서 그거를 좀 더 확장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작품을 하자 하면서 작은 스튜디오를 차리게 돼요. 그게 이제 톤코 하우스라는 픽사에서 한 1, 2마일 떨어진 그쪽에 이제 방을 하나 얻어서 그럼 만들어진 아예 회사인데 독립을 하신 거구나. 완전 나왔죠. 예. 오. 근데 이제 제가 파운더는 아니에요. 제가 이제 회사 설립자는 아니고 네. 다이스트 쯔미 로버트 콘도라고 네. 해서 이제 일본계 미국 아티스트인데 완전 이제 픽사에서 저보다도 오래 있었던 이제 그 아티스트 두 분인데, 그 두 분이 설립자 명의로 이제 톤코하우스라는 회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저도 그 회사에 들어가면서 훨씬 개인적인 색깔의 작품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둘이 댐키퍼의 감독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단편 당시에는 애니메이션. 둘이 감독이었고 저는 애니메이션 총연출. 음. 근데 말이 그랬지 저는 거의 세 번째 감독처럼 같이 디자인하고 디렉트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아니, 이게 했었죠. 예. 작년에 그게 뭐 동화책으로도 나왔더라고요. 네, 맞아요. 작년에. 그거 집에 갖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원래 내가 오늘 가져와서 가져와서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아서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한테 혼낼 네. 거다라는 얘기를 네.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신비 아파트 그 박지원 작가님 그거 사인도 못 받아가지고 되게 구박을 끝났어요. 받았어요. 어쨌든 그 계기로, 그 계기로 일단 나오게 된 거예요. 네, 픽사는. 네. 그래도 어떻게 딱 타이밍이 또 맞았네요. 보통. 몇 번에 좀 버퍼가 있긴 했어요. 다이스나 로버트는 저보다 사실 1년 먼저 나갔고요. 저는 당시에 이제 마지막 코코하기 직전에 이제 또 픽사 얘기를 마무리 지은 방에서 한마디가 하자면 파인딩 도리라고 거기 이제 문어가 한 마리 나오는데 그거에 제가 큰 역할을 맡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중간에 나갈 수는 없는 상황에서 그거까지 마무리 짓고 네. 이제 나온 게 2016년 가을이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타이밍을 좀 조율을 했죠. 예. 그럼 되게 그때 나오고 하는 그 시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했을 것 같아요. 다이나믹했죠. 댐키퍼로 아카데미 후보 올라갔었고, 네, 네. 그리고 그 도리를 찾아서 문어 캐릭터 한 것도 사실 애니 어워즈에서 후보가 됐던 거잖아요. 그 얘기도 그때- 좀 들려주시면. 그때 좀 되게 재밌었어요. 참 확실히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까 그 픽사 얘기가 계속 되긴 하네요. 어쩔 수 없이. 정말 바닥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제가 픽사에서 머무기로 마음 먹었으면은 어떻게 보면 정말
뭐라 감투도 쓰고 막말로 그래서 훨씬 높은 환경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오퍼가 거의 같이 있는 상태에서 저는 나온 거를 그냥 딱 결정을 내렸었던 거예요. 근데 그 애니어워드도 이것도 사실은 이게 쉽게 들을 얘기는 아닐 것 같아서 얘기 드리지만 애니어워드라는 게 사실은 그 미국에서 애니메이션 쪽의 오스카 시상식이에요. 혹시 이거를 다뤄본 적 있나요? 헤드스다에서? 그렇죠. 애니어워드는 한국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는데 애니어워드는 미국에서 굉장히 저명한 오스카급의 애니메이션 그럼요. 잔치예요. 네, 저 같은 사람들은 알죠. 네. 다들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매 2월 열리는데 네. 다 턱시도 입고 레드카펫 하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마치 영화처럼 그 배우들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하는 것처럼 애니메이터가 사실 연기자잖아요.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터상, 뭐 아트 디렉터상 하면서 정말 세분화시켜서 그 해에 가장 빛났던 인물들 이렇게 조명하는 그런 이제 영화제가 아니고 시상식인 거죠. 예. 근데 거기에 제가 후보로 올랐는데 후보로 오르는 그 과정이 사실은 제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애니 팀이 있는데 각 세계에 있는 모든 회사 있죠. 디즈니, 뭐 픽사, 드림웍스, 라이카, 뭐 영국에 있는 모든 회사들한테 그냥 애니메이터 중에 너네가 생각하는 탑 5를 보내오라고 해요. 그러면 그 탑 5를 어떻게 하냐면은 픽사 내에서 그 1200명이 추첨을 하는 거예요. 거기 제가 이제 5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동료 내에서 인정을 받은 거죠. 근데 그 5명을 가지고 이제 픽사 내에서 또 3명을 추려요. 거기 또 들어간 거예요. 그 3명을 이제 다 애니로 보내요. 그러면 이제 픽사 3명, 디즈니 3명, 그럼 그래도 한 몇십 명 되겠죠. 그 중에 5명을 뽑는 거예요. 거기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영광인 거죠. 사실은 이건 네, 제대로 깔때기를 대시는. 이거는 사실은 뭐 어디 기사를 쓴 적 별로 없어갖고 이거는 정말 팩트니까. 그래서 그 영광을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수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문어가 너무 역사적으로 힘든 다리가 많고 캐릭터였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그렇죠. 이제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라이카 그 당시에 쿠보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수상은 그 사람이 하게 됐어요. 그 당시에 네. 경쟁이 그랬었고요. 후보였구나. 라이카. 네, 그래서 근데 그 해에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시상식이 제가 이미 픽사를 떠난 후에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픽사 사람이 아닌데 저는 9월에 했는데 그 다음 해 2월에 이제 애니워드에는 이제 픽사 대표로 또 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러니한 타이밍 때문에 그래서 톰크 하우스에 있는데 픽사를 이제 그랬었던 해프닝도 좀 있었죠. 예. 근데 그것도 저는 너무 목표가 확실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스토리텔러이자 이제 정말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지. 계속 연기잖아. 이제 애니메이션에 이쪽으로 집중이 있는 쪽으로 역할을 이제 어차피 인생은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루라도 빨리 저쪽으로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좀 쉽지 않았지만 내린 거죠. 예. 그래서 나오게 된 거예요. 예. 아니 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굉장히 타이밍이 되게 절묘하게 딱 작업을 하시고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잘 나오게 되셔가지고 지금도 또 계속 꾸준히 또 계속 활동을 또 하시잖아요. 또 올해도 보니까는 또 뭐 오페라라는 작품이 또 개인 작품 맞아. 거고 그럼 어쨌든 그 톰크하우스에 들어가서 댄키퍼 하고 그 다음에 얘기들도 좀 같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해가 사실은 그 다음부터가 많이 이제 국장님들 잘 모르실 것 같고 알려지지가 않은 게 되게 많은 이제 뭔가 결과물이 확실히 나오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다 기획 단계고 그리고 이 코로나 영향까지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터뜨릴 작품이 있었는데 완전 딜레이. 그래서 내년으로 다 미뤄졌고 오페라 자식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초에 조금 마음으로 좀 좋지 않았던 게 한 이제 사실 이미 그 댄키퍼 시리즈가 나온 게 벌써 2017년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한 2년 정도를 굉장히 열심히 작업한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걸 아직도 선을 못 보이고 있는 완성 다 되신 거예요? 완성된 게 이제 하나 있고 그게 오페라예요. 사실 근데 후반적이 조금 남긴 했는데 그건 완성됐다고 봐야죠 거의. 그래서 그리고 근데 중간에 좀 여러 가지 도전도 많이 했었고 그래요. 뭐 전시도 있었고 이제는 사실 이게 더 드라마틱한 스토리인데 저한테는 이젠 정말 실제 게임 속에서 이제 정말 경쟁을 하는 선상에 왔기 때문에 기획하고 이제 그런 작품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사장된 작품도 많았고, 그래서 이제 진짜 게임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러면 그 지금 결과물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작년부터 내년까지 예정돼 있다라고 저도 확인을 했는데 많은데 그것들이 이제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딜레이 되고 지금 완성도 거의 된 상태인데 공개를 못 하고
또 보니까 또 설치 작업 같은 것도 또 네. 하시는 것 같던데 네. 그것도 또 지금 요즘 분위기 때문에 그렇고. 네, 그래서 좀 사실 이제 코로나 또 얘기 들어가면 한참이 될 것 같으니까 아직은 글로 안 가려고 하는데 네, 아직 안 가려고? 안 가, 이제 가도 되나? 슬슬 가도 되나? 아니야 네. 가셔도 돼. 네. 이따 가야 돼. 좀 이따가. 네. 근데 사실 그 이제 톰코로 들어온 후에는 좀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전업 감독 생활이 시작이 돼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톰코 하우스도 저는 파트타임이에요. 그러니까 톰코 하우스에 완전히 전속 계약된 그런 감독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제 1년에 반 이상은 전 제 개인 시간으로 혼자 개인 작업하고 이제 지금도 저는 이제 9월에 톰코 하우스 작품에 들어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다이스랑 또 같이 작업을 하나 하는데 그 전까지는 전 또 개인적으로 하는 걸 계속 이제 집중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오면서 사실은 뭐 또 고생도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은 작업하시는 분들 다 알지만 정말 한 작품을 띄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제 노력이 들어가고 이제 저가 또 이제 기획하는 작품이 소규모 작품이 아니다 보니까 네, 그렇죠. 이제 뭐 시리즈물이나 장편 기획이나 그러면 뭐 시리즈물도 있고 또 장편도 그럼요. 네. 장편. 그래서 장편. 기획을 해놓은 게 굉장히 많은데 저도 요즘엔 또 이제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걸 많이 배우는 중이에요. 이제 넷플릭스의 시대가 터졌잖아요. 그 스트리밍 서비스에. 그래서 정말 저도 그 핵심에 제가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완전히 뭐 그거는 6개월도 수달 떨 수 있어요.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물에 뛰어들어서 같이 난장판을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그게 이제 딱 댕키법 끝나고 나서 한 2년 정도를 다양한 도전을 하면서 있죠. 근데 그러면서 결과물로 이어진 작품들도 있고 중간에 사장돼서 좀 이제 드랍을 해야 하는 작품도 꽤 있었어요. 예, 근데 그거는 아시겠지만 그 이유는 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작품이 너무 좋아도 상황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이제 뭐 타이밍이 다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어떤 파트너의 금전적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되고 있어요. 예. 참 이게 시국인지라 또 굉장히 되게 지금 상황이 좀 애매한 게 제가 봐도 미디어 산업 쪽이 지금 빅뱅이라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뭐 뒤집혀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현장에서 종사하는 분들 또 피부로 와닿는 게 많은 경우도 있고 못 느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뭐 지상파 방송국 들어가가지고 관계자들 만났는데 몰라요. 예전처럼만 또 생각하시는 분들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소용돌이 속에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또 코로나 딱 터져가지고 코로나가 모든 걸 앞당긴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을 그냥 딱 땡긴 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순식간에 터지니까 얼른 적응하는 사람이 승기를 잡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먼저 깃발 꽂고 맞아요. 시작을 하는 게 완전 중요한 이거는 건데 카오스라. 근데 이럴 때 딱 포인트를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딱 깃발을 꽂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어려운 거죠 사실. 앞날을 여치 못하니까. 네, 그거가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이제 정말 상업 작품으로 봤을 때 이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시리즈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뭔가 선호하는 흐름이 최근에 왔다가 오히려 요즘에는 리미티드 시리즈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너무 길면 보지도 않고 지치니까 오히려 짧게 장편스러운 시리즈가 오히려 각광을 받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거에 우리는 창작자들은 이제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뭐 넷플릭스 같은 데서 하는 거 봐도 거기서 시리즈물 오리지널 시리즈 보면은 편수 그렇게 또 많지도 않고.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긴 영화를 좀 호흡을 좀 끊어서 본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스토리텔링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라고 맞아요. 현장에서. 뭐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면 뭐 그 화면비 같은 것도 예전에 극장에서 하는 화면비랑 TV에서 보는 화면비가 다른데 넷플릭스 때문에 TV에서 보는 화면비가 또 표준이 돼가고 있다. 오히려 이런 것도 있고 영화가 아니라 약간 좀 이게 비율이 참 다르니까 이건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그쪽으로 하니까는 느끼는 거지만 또 모르는 거 넘어가는 분들도 많고 현장에 계신 분들도 또 생각을 또 안 하는 분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에리고 감독님 같은 경우는 또 워낙 또 이게 발빠르게 대처를 하시니까 느끼는 지점들이 또 많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현 시점에서 너무 많은 걸 느끼고 그러니까 지금 뭐 쭉 얘기했다시피 저는 매 순간 도전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만나도 저는 이런 격양된 상황으로 말했을 텐데
지금도 아니, 그렇고 근데- 어느 해도 근데 또 공교롭게 지금은 또 진짜 그래야 지금도 또 되는 그래요. 상황이에요. 지금도 또 지금 네, 나름대로 네, 요건 또 그렇게- 그때였고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의 전투를 하고 있는 정말 상황이에요. 새로운 도전이잖아, 이게. 네, 그래서 네. 나는 정말 참- 매 순간이 도전이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좀 내 기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주를 못하고 근데 또 그 타이밍에 좀 알겠으면 이제 그냥 빨리 또 가야 돼. 또 그 타이밍에 또 그 현장에 또 항상 계시는 거야. 어, 저희가 워커홀릭이거든. 아 그래서 그런가? 워커홀릭. 진짜 공교롭게 또 그 현장에 네. 딱 계시는 것 같아요. 타이밍 때마다.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지금 정말 모르겠어요. 좀 다양한 이제 또 이것도 전 어떻게 보면은 그 좀 현명하게 노력하는 법들 좀 배운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앞뒤 안 가지고 막 이랬었는데 네. 몇 번 한번 곤두박질 치고 나니까 아 이거를 정말 할 때 하더라도 좀 너무 너 멘탈을 지키면서 해야 되는구나라는 게 있어서 좀 좋게 말하면 성숙된 자세? 좀 철든 자세? 안 좋은 말로는 좀 순수함을 좀 잃었나 그때 그 미친 듯한 맹렬함이 좀 이게 사그라들었나 근데 좀 그런 마음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근데 그게 사실 지금 코로나 이런 모든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 그럼요. 저변적으로 무기력함이 사회에 깔려 있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어정쩡하게 진짜 그래요. 어떻게 보면 힘 밖의 일들이 막 네. 자꾸 벌어지니까 아니 뭔가 이렇게 기한이 또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거 딱 기한 되면은 뭔가 끝난다라는 게 있으면 네. 종료 시점이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으면 네.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참 뭔가를 하기도 애매하고 안 할 수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동료들이랑 같이 작업하는 아티스트랑 얘기할 때마다 그게 다 테라피인 거예요. 다 고생하니까 마음고생을 다 하니까. 예. 그리고 미국에 있었으면 사실 되게 상황도 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안정하게 극단적이었죠. 잘 예. 오셨네요. 네. 진짜. 미국도 생활하면 또 한 시간인데. 그럼 지금 네. 미국의 캘리포니아 어디쯤에 살고 계시는 그 도시가? 저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완전 시티는 아니고 좀 약간 아. 이제 다리 건너 있는 좀 그쪽 지역에 있어요. 예, 네. 그쪽에 살고 있어요. 뭐 그쪽이 그나마 좀 조금 코로나가 좀 덜하다 그랬었는데 한 얼마 전까지만 네. 하더라도 그렇지도 않다고. 그렇지도 않아요. 특히 이제 시위 나오고 그러니까 또 이제 또-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미국 사회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대통령도 뭐 트럼프가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트럼프가 뭐 대통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모로.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국내에 좀 들어오셨고 네네. 지금 뭐 진행하시고 계시는 프로젝트도 있고 네네네. 뭐 당분간은 지금 머무르실 예정이신가요? 근데 그것도 모르겠네요. 진짜로. 어차피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올해 초부터는 모든 작업을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는 좀 국제적으로 뭐 캐나다나 독일이나 뭐 일본에 있는 친구들이랑 늘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온라인으로 웹으로 작업을 했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완전 그게 이제 온리 옵션이 돼버린 거죠. 예, 그래서 한 몇 달 정도를 어차피 내가 어디 있든 상관없게 그냥 인터넷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이럴 거면은 그냥 한국에 들어가서 좀 있으면서 해도 상관없겠다 하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일 전혀 지장 없이 계속 하고 있고. 아니 뭐 어떻게 솔직히 보면 뭐 네. 애니메이션이 사실 네. 코로나 시대의 작업은 별 맞아. 영향을 받을 게 없죠. 최적화된 그래서 지금 그거를 직종이- 재조명을 좀 받는다고 하잖아요. 미국에 지금 오히려 재부흥이 되는 게 네. 실사 영화가 정말 망했고 맞아. 거기는 오히려 거기에서 있었던 버젯이 그렇구나. 애니메이션으로 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래서 또 그럴 수 있고. 얼핏 들은 게 막 소니에서도 무비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드랍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애니메이션으로 돌린다. 아니면 갑자기 애니메이션 하다못해 프로젝트. 뭐 드라마도 지금 촬영이 다 딜레이 되고 그쵸,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도 뭐 시즌이 언제 시작할지 모른다. 애니메이션 시대가 와야 되는데 한국 올까? 한국 진짜 한국은 진짜 또 모르겠네요. 또 한국도 한국은 달라서. 또 뭐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상황이. 예. 오히려 한국은 오히려 좀 실사는 또 재개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드라마 같은 경우는 네. 또 딜레이가 조금씩 되고는 있지만 촬영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 코로나가 덜한.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참 한국이 제일 안전한 나라라 또 애니메이션 하는 또안 돼. 또 기회가 안 될 안 수도 와. 있고. 그래서 되게 역사적인 것 같아요. 한국이 그러게요.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러니까 어떡하다 이렇게 됐지 한국이? 참. 그거를 또 막 얘기해볼까요? 왜 우리나라는 왜 이제 나는 진짜 이게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요즘에. 저는 뭐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진짜고 뭐가 한번 제가 해볼까요? 한번 가만 있어. 수긍이 되나? 들어봐. 저는 이제 그래. 외국에 있으면서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렇지 봤을 때 그렇지. 네. 첫째, 나라가 작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네. 인구 수도 작죠. 그리고
국제공항이 하나다. 인천공항. 그리고 더 이제 웹 인터넷 IT가 너무 발달해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정말 장단점인 우리나라의 그 냄비 근성 있잖아요. 한 명 하면 다 해야 되는 거. 정답 사회. 그냥 어떻게 보면 너는 너 나는 나가 아니고 이게 정답이어야 되는 거 사실 우리가 스스로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잖아요. 그래서 유행도 굉장히 빠르게 타고 또 어떤 거가 딱 하면 바로바로 이거에 대처 그런 움직임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빛을 발한 것 같은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갑자기 마스크 써야 다 써야 되고 아니면 이게 눈치 주고 막 그런 것들도 그렇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또 하나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좀 이제 등짝 스매싱을 받으며 있었던 그 좀 전체주의적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규율이나 이런 거에 바로 딱 움직일 수 있는 시민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시민 의식이 진짜 높은 것 같아요. 시민 의식 얘기를 하지만 맞아요. 예, 진짜로 많이 아니 예. 그 감독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 다 전적으로 동감하고 플러스 알파를 하자면 이게 조금 되게 조심스러운 지점이 없잖아 있는데 아니 뭐 이렇게 뭐 국내에서 이런 얘기해도 상관없지만 외국 분들 들으면 좀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저는 이 교육열도 한 몫을 한다고. 그럼요. 아 왜냐하면 이게 그런 거예요. 막 고등학교 때 뭐 항상 저기 엎드려서 자기만 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거랑 그거를 겪어보지 않은 거랑 굉장히 차이가 크고 또 맞아요. 대학교를 뭐 엎드려 잡고 뭐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 다녔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겪어본 거랑 안 겪어본 거는 엄청나게 차이가 그렇죠. 나요. 이거를 저는 예전에는 우리나라 쉽게 사람들은 간과를 다 했었는데 제가 이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왜냐면 그 문화를 이해를 한다는 거. 그리고 어느 정도 이런 뭐 공동체에서 공동체에 굉장히 오래 머물러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냐면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라면 대학교까지는 웬만하면 다 가니까 놀던 안 놀던 그 공동체에 머물러 있다라는 게 이 경험이 물론 아까 전체주의 그런 것도 남아있어 그렇겠지만 그건 사실 좀 되게 조심스러웠는데 사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것 같아요. 네. 그거는 표현이 제가 좀 아니 근데 그랬는데, 그것도 있어요. 아니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고 저는 또 전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뭐 어쨌든 국장님은- 할 말 아니라고 하죠. 아니 뭐 어쨌든 뭐 여긴 또 의견이 있을 테니까 근데 의견이 있을 테니까. 근데 이거는 모두가 의견 있는 사안이지.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왜냐면 이게 좀 말을 하면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게 또 그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굉장히 좀 한국이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아요. 또 싱가포르가 또 이게 방역이 좀 잘 됐다고 하잖아요. 싱가포르가 어떻게 보면 또 한국이랑 또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축소판. 네. 한국의 축소판이랄 수 있는 나라인데 네. 거기가 또 그렇다고 하는 거 보면 맞아요. 좀 그런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같은 맥락으로 왜 지금 유럽권이나 서양권 나라들이 이제 이거를 스트럭을 하고 있는지도 설명을 비슷한 맥락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또 네. 개인주의 그러니까 상황을 보면은 네.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어떤 분위 그런 거. 그래서 그렇다고 이게 정답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전염병하고 행정했을 때는 그런 것 때문에 맞아요, 그나마 맞아요. 조금 덜한 게 아니라 뭐 엄청 덜한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뭐 30명 이상만 나와도 뭐 큰일 날 것처럼 그러는데 미국은 아시잖아요. 미국은 뭐 어제 5,000명, LA만 그냥 몇만 명이 나오니까. 지금 뭐 한국은 뭐 한 30명 넘어가도 큰일 날 것처럼 막 살짝 거리두기 다시 해야 그래서 된다. 오히려 되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커요. 그 진짜 30명, 40명이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하면 되게 적은 건데도 어떡하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그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거에 대한 불안감은 또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땅덩어리를 줍다 보니까 밀도가 높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시키는 순간 그 대구와 같은 또 사태가 발생할 수 하기 있으니까. 때문에 순식간에 하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돼. 미국하고 또 다르죠. 맞아요. 미국은 5,000명 해도 좀 땅덩이 넓으니까. 가늠이야. 근데 우리는 진짜 맞아요. 그거는 조금 오버하기는 하지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진짜. 아무튼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또 갑자기 이렇게 살고 빨리 있어요. 끊어야겠어. 이 시기에 어쨌든 멘탈을 지키면서 살기 멘탈을 위해서 정말 지키면서 살고 있죠. 근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냥 작품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작품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보면서 하고 있죠 뭐. 그럼 여전히 작품을 하시고 그 솔직히 국내에서는 취미생활 뭐 캠핑 같은 거 가기도 힘드실 텐데. 근데 이제 저 일주일 차라 이거 들으시고 좀
놀아주세요, 여러분. 이 방송이 언제 저는 나가지? 이건 요거, 언제 요거 다음 주에 나갑니다. 다음 주에? 나갈 바로, 수 있으면 바로, 저도 그때 다음 여전히 주에. 한국에 제가 있을 예, 거니까. 아마 시차 별로 안 네, 난 네. 상태로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예. 아. 에리고 감독이 심심하시답니다. 예, 에리고 감독 심심하시고 당분간 출국하실 계획이 없으시답니다. 개인적으로 연락처 아시는 하지만 분들은 작업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니 뭐야 이게. 같이 일할 사람 찾을지도 그런 줄 모르겠네요. 아시고 맞아요. 어컬리죠. 이미 뭔가 연락이 갔다는 국장님한테 조용히 누굴 찾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아 벌써? 저는 원래 조용히 찾습니다, 사람. 아, 이게 뽑아요 이러지 않고. 아, 뭐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벌써 그렇게 움직이시는군요. 아마 자가 격리 기간 중에서 일했겠죠. 뭐. 격리에 할 수 있는 게 격리에 할 수 있는 게 그 예. 일밖에 없었어요. 아참 네. 큰일이네, 큰일이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국내에서는 하실 게 더 없을 텐데. 아니, 작업해야죠.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작업 저는 말고 미국에서 작업 말고. 아니요. 저는 여기가 그런가요? 네. 그러게요. 좀 한번 한 우리 한 달 후에 다시 만나봐요. 한다음에 아 좋네. 네. 그래서 만났는데 네. 제가 어떤 상황이 네. 돼 있는지 그때 저도 모르겠어요. 아 그럼 뭐 네. 하긴 뭐 저도 지금 가늠이 안 돼서. 저도 보통 한국에 오래 있어도 막 2, 3주거든요. 평상시에는. 그렇겠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저도 장기적으로 머무는 건 처음이라 아 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한국에 지금 좀 약간 좀 조금 뭐 제약은 있지만 뭐 그래도 뭐 돌아다니는 것도 그래도 좀 비교적 자유롭고. 네, 많이 네. 다 자유롭죠. 네. 네, 마스크만 잘 쓰고 다니면. 네. 특히 기본 수칙만 지켜도 그쵸? 아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극장은 못 가겠더라고요. 그러게요. 극장 가고 싶은데 혹시라도 혹시라도 걸려와서 애들한테 또 옮길까봐.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 더 많이 조심하는 것 같아요. 책임감이. 네. 제가 이렇게 극장을 안 간 적이 없어. 음. 살면서 처음인 것 같아요. 한 6개월째 아버지의. 거의. 음. 아 미치겠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런데 뭐 여전히 지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참. 그럼 가장 최근 작품이 오페라인 거죠? 지금 2개 정도는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오페라란 작품이 이제 애니메이션 사실 전시용으로 기획한 작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좀 단편 영화로도 볼 수 있게 재편집을 했는데 이제 영화제에서 보여질 거는 그 버전이고 이제 아직 이제 이것도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내년 3월에 이제 크게 전시를 해요, 한국에서. 한국에서? 원래 올해 3월이었어요. 원래 올해 3월이었는데 오페라를. 이 코로나 오페라가 때문에 예, 그래서 원래 7월로 미뤘다가 9월로 미뤘다가 아예 그냥 그럼- 내년으로 하자. 그래서 그럼 아직 뭐 일정에 이런 거 나왔나요? 그럼? 3월 3, 4월 2달 정도 될 텐데 그럼 여기서 안 먹을 거예요. 여기서 이거는 근데 비축기지? 맞아요. 근데 거기 문화 비축 기지인데 응. 그게 확정이라고 봐야 되나? 근데 뭐 지금 요새 하도 막 그쵸, 말해봐야 네, 맞아요. 다 그러려니 하죠. 바뀌고 그래도. 아니 그쵸? 원래 네. 저기 뭐야 뭐 공공기관이나 뭐 박물관 이런데 네. 원래 풀렸었는데 다시 또 그러니까요. 6월 말까지. 저도 그 영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아 몰라 그냥 내년에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가 이제 근데 그것도 후반 작업이 그것도 이제 미국에서 도와주는데 그 친구들도 작업이 좀 이제 영향을 받아서 너무 딜레이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후반 작업을 한국에서 하게 됐어요. 어. 그래서 사람을 찾는 건데, 아. 네, 그래서 그 후반 작업을 얼른 예. 해야 돼요. 왜냐면 7월 10일까지 빨리 히로시마에 넘겨야 돼서 아, 지금 7월 이미 지났는데 10일까지요? 이미 지났는데 지금 어. 양해를 구해놓은 상태예요. 히로시마에서 맞아. 히로시마에서 하지. 첫 프리미어를 거기서 할 것 같아요. 거의 마지막 아니에요? 요번이 마지막이야. 그렇다고 저 들었는데 마지막이에요. 진짜요? 영화제가 마지막인 것 와. 같아요. 마지막인데 대박이다. 일본 작품 한 편도 없잖아요. 아, 한국 작품도 정말요? 한 편도 안 보는데 에리고 감독 작품이 한국에 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아 나도 몰랐네. 한국 의미가 좀 있네. 대표로 의미 부여를 하자면 의미가 있네요. 그 유명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 일본 작품 하나도 없는데 한국 대표로 가시는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왜요? 아니 히로시마에서 예전에 아. 그5 했었잖아요. 오 작품. 했었죠. 네. 아니 그때 이제 히로시마에서 작품 상영할 때 네. 상영하기 전에 아나운스를 하잖아요. 네. 아나운스 일본어인가? 네. 그거 하잖아요. 발표를 하는데 네. 오 이렇게 발표하는 거죠. 뭐 네. 작품 뭐 오 에릭 오 이렇게 하는 거 노렸다 저거. 아 노렸지. 저 사실 노린 거다. 오페라도 그래? 오페라에서 노린 것같 내가 지금 무슨 거? 아, 오페라도 혹시 오, 노렸나? 노렸지. 난 그래서 그 오페라가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저는 가늠이 안 확인을 돼요. 못 해가지고요. 또 제목만 봐서도 감독님 뭐지? 작품 성향이랑 이게 네. 뭐 뭔가 연결이 있을 것 같은데 뭐 그거를 뭐지? 오히려 노렸어요. 그냥 전혀 가늠이 안 되게 이게 아. 뭔 작품이야. 예, 그래서 그 노래가 작품이 나오나? 이제 노래가 나오긴 하는데. 노래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은 전시용 작품이라는 거. 그래서 이게 아. 5분짜리가 무한 루프되는 형식의
아주 프로젝션 랩핑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문화 비축기지가 큰 공간이거든요. 그게 딱 그렇죠. 이제 예전 모르시는 분은 그게 예전 가스 탱크를 네. 오일 탱크를 완전 그렇죠. 리모델링 했는데 거길 통으로 빌려서 이제 쏘게 될 것 같아요. 프로젝션을. 그래서 그게 원래 이 작품을 봐야 되는 제일 1차원적인 감상법이고 이제 그걸 이제 단편 영화식으로 푼 게 올해 히로시마에서 첫 이제 선을 보일 것 같아요. 네. 근데 히로시마 영화제 열리진 않잖아요. 근데 심사만 하잖아요. 이미 원래 자그레브였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자그레브였는데 맞아. 그거 네. 이미 저 밀렸고. 기사에서 본 거. 근데 뭐 복잡해요. 그냥 망했죠. 원래는 그냥 영화제가 안 나간 사람도 있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것 때문에 다 망했으니까 괜찮아. 약간 이런 느낌. 영화제를 하기만 해도 다행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냥- 지금 지난번에 녹음했던 그 정일일 감독님이 상 받으셨던데? 안시에서. 네, 안시에서. 오 진짜요? 네, 우리가 학생부. 지난번에 인터뷰했거든요. 이 대박이다. 방송에서. 네. 그래서 이거 상 받을 것 같아 막 이랬는데 진짜 상을 받으셨어. 근데 가지도 못하고 그치 여기서 가지도 못하고 시상식도 진짜 안 안타깝다 열고 정말. 상을 받았는데 그 심지어 무대에 올라가야지.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우시. 참 어떻게 보면은 그때 찍어줬잖아요. 저 무대 있는 거. 무대에 올라간 또 안시 그때 크리스탈 작년인가요 그게? 그때가 너무 웃겼던 게 2018년. 아직도 기억나. 내가 우리가 알기로는 그 시상식 하는 당일 낮에 마주쳤어요. 그래서 아. 앉았는데 국장님이 나한테 누가 받을래나 우리 중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진짜? 근데 너 어떤 느낌인지 알아? 막 근데 난 이러면서 이미 막. 그때 결과를 살짝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걸 내가 말하려면 어이. 내가 말했죠. 말했어요. 말해줬어. 딱 준비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그래서 아 그랬구나. 국장님밖에 찍어줄 사람이 없을 거야. 그래서. 아, 근데 그때 무슨 상인지는 모른다 그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뭔지 상을 받는 모르는데 건 그래서 알지만 그냥 뭔지 몰랐고 그래서 아니 그 상이 TV 부분인가 그 3G 네. 부분에서 맞아요. 최고상 아니에요? 그쵸, 그랬었죠. 그쵸, 예. 그러니까 네. 참 그것도 진짜 이 여러모로 대단하신 건데. 그것도 국장님 여기저기서 많이 마주치긴 했었어. 너무 자주 봐. 아. 아니 근데 그러니까 되게 일을 안 할 것 평소에는 같잖아. 근데 이제 근데 알고 보면 저요? 어컬 아니 일을 안 할 것 같은 사람 나 주로 해외 다니고 아니 일을 안 할 것 같지 않았다고 해서. 아니 그건 내가 알지 내가 그냥 네. 보는데 어쨌든.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작품이고 오페라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것도 이제 슬슬 이제 공개가 될 것 같은데 이제 페이스북이랑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스북에서 지금 VR 작품이 하나 나오는데 아 VR. 네, VR로 하는데 그것도 오페라랑 비슷하게 아예 단편으로도 나오고 VR 작품으로도 나오는데 그거를 사실 지난 말부터 거의 지난 여름부터 했구나. 그 작품 계속 그게 제일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친구랑 뭐 캐나다랑 다 국제적으로 돌아가기 그건데 근데 그게 좀 죄송합니다. 근데 그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제목도 아예 한국 그 단어로 제목을 지었고 좀 약간 이제 한국 정서가 대놓고 들어가진 않지만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는 좀 자전적인 작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좀 웨이홈 정서의 좀 서정적인 톤의 작품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오페라는 사실 되게 좀 순수예술적이에요. 좀 실험성이 강하고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작품은 이제 아직 제목이 정해지질 않아서 말씀 못 드리는데 그게 이제 올해 말부터 아마 그 좀 소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그 웹사이트나 아니면 이런 루트로 근데 그럼 그 페이스북을 작품도 통해서 나오고. 먼저 소개가 되는 건가요? 그 작품은? 페이스북에 이제 오큘러스라고 이제 VR을 하는 그 부서가 있는데 아마 거기랑 이제 또 같이 협업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같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아마 그것도 이제 내년에 이제 같이 소개가 될 것 같아요. 사실 제 계획은 올해 오페라를 좀 선을 보이고 내년에 그걸 하고 싶었는데 내년에 같이 하게 근데 되거든요. 확실히 에리고 감독님이 그 트렌드에 되게 잘 그 잡아내시는 게 요즘 VR이 굉장히 그 뭐 아는 분들 사이에서만 네. 지금 좀 전문 영역이라 네. 왜냐면 많이 접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네. 이쪽이 굉장히 핫하거든요. 네. 핫하고 한국 분들이 굉장히 매년 상도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네. 국제 그 네, 뭐 시상식 네, 이제 가면 역시 촉이 아니 근데 워커홀릭이다 보니까 저는 촉이 근데 남다르시네. 이거를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진짜. 톰크하우스 외부에서 하는 최전선에만 딱 이기네. 아니 그렇진 않은데 하시는 부분마다 다 그냥 최전선이야. 하고 그건 아닌데 깃발 꽂으면 되는. 심지어 깃발 꽂으면 되는. 오케이. 제가 왜 말렸는지 알겠죠? 네.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한 거야.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낸 거지 진짜 저도 막 곤두박질 친 프로젝트들은 많아요. 그래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고생 아니냐고. 의미 있는 작업이실 것 같아요. 제가 네. 굉장히 궁금한데 VR이라고 하시니까 네. 저도 최근에 이제 그쪽에 좀 관심이 가고 있는데 사실 네.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또 장치도 있어야 되고. 근데 확실히 조금 약간 미래적인 부분들도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언택트가 네. 돼버리다 보니까는 이게 좀 땡겨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흐름이 네. 역시
VR. 근데 그거 아직 제목은 뭐 못 정했다고. 제목이 못 정하신 거고. 그 예. 가재가 나무예요, 나무. 나무. 맞다. 여기 제가 어떤 자료 보니까 트리라고. 있죠. 예, 예. 그래서 나무라고 아예 한국 이름으로 딱 접어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확정이 안 된 게 지금 라이센싱이랑 그런 걸 마케팅 팀이 알아보고 있어요. 나무란 작품을 가도 되는지. 저는 이제 나무에 대한 작품이에요. 저, 예. 저 전혀 가리면 안 되는데. 근데 은근히 그런 거 네. 좋아하는 것 같아. 나무. 예.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되게 좀 서정적이고 나무 나무 나무만 좋아해 사실. 꽃 나무 사과도 있잖아. 뭐 하트 막 이런 거 좋아해요. 사실 이거 저기 뭐지 이거 사과를 소재로 한 작품 있잖아요. 보고 네네네. 저는 이게 좀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다다히로시의 사과가 쿵이라는 그 동화책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거 생각이 작품 너무 많이 나요. 좋은데요? 그 애들이 많이 보는 거잖아, 동화책. 네. 나름 유명한 책. 나는 뭐 그 수백 번은 읽어주고 했으니까. 근데 그 내용이랑 난 이게 성인판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네, 왜냐면 네. 그것도 그 사과 하나 가지고 다 이제 결국에는 그 벌레들이랑 이런 애들이 사과 하나 가지고 이제 다 생활을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나중에 네. 사과가 이제 뭐 아낌없이 준다 막 이런 게 나중에는 뭐 저기 우산 역할도 해준다 네네네. 막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내용은 아닐 수 있는데 사과 하나 가지고 네. 막 달라 들어가지고 막 이게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움직임을. 네네. 근데 제가 이상하게 그 동화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도 수백 번 봐서 그런가. 근데 그 사과 먹는 법도 그렇고 뭐 네. 무지개 트라는 것도 거기 나오는 그 캐릭터들 있잖아. 네네네네. 아이들 뭐라 해야지 뭐 아바타 같은 네, 조그만 애들. 네. 걔들은 언제부터 이렇게 그게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아니, 사실 좀 졸라맨 같잖아요. 사실 네, 스틱이 맞아요. 별로 없어서 오히려 그래서 그냥 제가 되게 오래됐어요. 사실 그냥 생각 없이 쓴 지가 거의 무슨 내 아바타처럼 말 그대로. 그래서 그거는 사실 오페라도 걔네들이 나와요. 걔네들이 나오는 그래요? 걔네들인데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그냥 몇천 마리. 그런 거예요? 많이 네. 그래서 오페라구나. 섹시냐.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거요? 제가 인스타에 종종 올리는데 네. 걔네들로 맨날 제가 사거든요. 재밌게. 제가 재밌게 하는지 맨날 우울하다는 얘기 쓰는 것 같지만 우울해. 제가 제 애정하는 거기가 약간 거니까 제 감정 쓰레기통? 약간 진짜 약간 감독님이랑 패치맨이에요. 패치. 저는 패치는 거의 저기 스크랩용으로만 하는데 패치는 어떻게 신청해가지고 봐야 되겠다. 올라오시는 거. 주로 네. 걔네들이 되게 많이 그려서 맞아요. 늘 네. 걔네들이 마치 진짜 아바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언제부터 이렇게 이 캐릭터를 가지고 이렇게 저는 사실 했어? 거기 나오는 그 캐릭터 때문에 사과가 쿵 그게 더 생각이 났는데 각종 벌레들이 거기 나와요. 그런 거 사과가 메인 이미지 그거였나? 맨 처음에는 이제 막 애벌레가 막 이제 사과를 파먹고 막 이런 게 나오는데 책을 한권 사갖고 오셨어야죠. 맞아요. 선물로 드렸어야죠. 지금 대기포 책도 안 가져오셨는데. 그러니까 분들 가져오겠어. 그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세요 많이. 그게 버전별로 다 이해합니다. 있거든. 사과 쿵이 그 이분이 그렇게 뭐지 이 조사에 서툰 사람이 아닌데 조사를 많이 못 해온 것 같아 내가 봤어요. 그러게. 이거 약간 부족했어요. 약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좀 픽사 쪽에서 좀 단절이 있어. 멈췄어. 단절이 괜찮아요. 있어. 어쨌든 그래서 죄송한데 그리고 오히려 그래도 이렇게 더 물러가듯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닌가요? 네, 그랬던 것 그렇다고 같아요. 네, 약간 이런 느낌이. 네, 그럼, 해주시고. 네. 근데 이분 없으면 안 돼서 네, 또 그러니까. 띄워줄 땐 띄워줘야 돼. 그렇지, 좀 해줘. 우주도 해줘야 돼 이럴 때.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뭐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와 계시고 막 이제 작업하고 계시고 그런 얘기 쭉 들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 발표를 못 하고 계셔가지고 사실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 그걸 좀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걸 좀 현재 하고 있는 거요. 네. 근데 뭐 애매하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 얘기할 만한 거 할 수 있어요. 지금 톰크하우스에서 들어가는 것도 이제 감독을 하게 될 게 있는데 그래요? 그거는 그 전시회도 있었던 그 오니라는 작품이에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실 저는 계속 다른 작품을 하려고 했지만 그 다이스가 계속 얘기를 나눴죠. 그 일본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요, 미국에서 하고 있고. 미국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발맞춰 완전 국제적으로 그냥 다 집에서 작업을 하는 상황이 돼서 그건 시리즈물인가요? 그럼? 그 시리즈예요. 완전 넷플릭스 시리즈물인데. 넷플릭스? 네. 그래서 넷플릭스 시리즈물 이제 감독을 올해 가을부터는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뭐 전 세계 사람들 다 보겠네. 네. 그렇죠. 근데 뭐 네. 그거를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제 뭐 멀리 장기적이거나 단기적인 꿈은 그거죠. 사실 저도 이제 제 오리지널 작품으로
더 좀 상업적인 선에서 소통할 수 있는 작품 만들면 좋겠다는 저는 되게 생각에. 궁금해요. 네. 감독님이 상업적인 것까지 이렇게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네.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올까? 사실은 그 노력이 창의적인 노력이 거기 제일 많이 들어가요. 사실 요즘엔 네. 오히려 나무나 오페라는 사실 제가 그냥 저답게 하는 작품이고 별로 고민 안 하고 네. 단편이니까. 근데 이제 긴 호흡으로 갔을 때 네. 스토리도 사실은 엄청 많이 썼어요. 제가 네. 거의 기획서가 엄청나게 많을 만큼 돼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균형 잡는 게. 그래서 이거는 너무 아트적이거나 아니면 이거는 또 너무 이렇게 좀 애매하거나 좀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이런 작업을 주변적으로 하고 있어도 제 핵심적인 고민은 이제 거기를 가는 건데 그 도전이 계속되고 있죠. 저는. 네.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어떤 거 정말 놀라운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각 작품 하시면은 놀라운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시리즈물로 하고 나오고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감독님 스타일상 그 팬층이 또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느낌. 그럴 수 있을까? 아니 결과물들 보면 네. 이게 사실은 좀 성인 취향이라고 하더라도 감독님 네. 작품이 이게 남녀노소 다 좋아할 수 있을 네. 만한 네. 이미지들이거든요. 네. 그 안에서 나오는 이미지들이. 그래서 그게 또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예. 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그게 감독님이 또 가지고 있는 또 무기 중에 하나니까. 네.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신 그 시리즈물은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그러면 나오고. 무조건 전 세계 그쵸. 전개네. 네. 넷플릭스 오리지널. 저 지역 안 타고 무조건 안 타고. 전 세계. 네. 이거 제가 짚어드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근데 한참 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작품이 거의 2, 3년씩 걸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연출 들어가면은 거의 2022년 개봉으로 그래요? 생각하니까. 생각보다 넷플릭스가 굉장히 시간 타이트하게 준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 작품 때문에요. 이 작품이 굉장히 거의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완전 퀄리티도 높게 가는 거라 작업 제작 기간을 이제 좀 길게 잡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톰 크루즈랑 넷플릭스랑 협업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넷플릭스 오리지널이 사실 조금. 뭐였죠? 3D였나요? 그게 원래는 스탑모션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 스탑모션 하려고 그랬는데 네. 좀 테스트도 해보고 했지만 아이고. 현실적인 벽에 부딪혀 그냥 3D로. 근데 3D인데 그 느낌으로 그 렌더링을 그냥 딱 모르는 사람이 보면 스탑모션 한 것처럼. 네, 그렇게. 그러면 그 타겟층은 뭐 좀. 전 관객. 그래요? 네, 그래서 좀 픽사 느낌으로 만들고 있어요. 좀. 네. 진짜 이제서야 우리 애들한테 에리고 감독님이. 아니 댐키퍼는 한국에서는 볼 수. 댐키퍼가 약간 댐키퍼는 내가 보여줬지. 그 아니 동화책도. TV 시리즈. 그건 뭐예요? 그거를 약간 나는 얘네 근데 톰크루즈들이 뭘 생각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모르겠네. 왜안 방법이 없어. 쓰는지. 근데 왜 아니 예를 들면 홀로에서만 한 거죠? 일본이랑 지금 프랑스만 돼 있는데. OTT 같은 데다가 좀 풀면 뭐 좋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왜 안 풀지?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데 사실은 이게 약간 해도. 백스토리인데 좀 꼬인 게 좀 있어요. 원래 댐키퍼 장편이 나오려고 했어요. 국장님은 아실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완전히 날아가는 사건이 있었어요. 원래 그게 팍스사랑 미국의 이제 팍스 영화사랑 같이 하는데 팍스사가 디즈니 인수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그 타격을 저희가 완전 받아서 공중분해된 거예요. 저희 프로젝트가. 그러면서 원래 댐키퍼 시리즈는 이것도 작품이지만 이거를 홍보하는 역할로 딱 출시를 시킨 다음에 쫙 가려고 하던 그런 느낌이 빅픽처가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여기 없어져 버리니까. 봤어요. TV 시리즈. TV 시리즈는 봤어요. 보셨어요? 그래요? 어떻게 봤어? 봤지? 어떻게 봤어? 몰랐는데? 아니 다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봤어. 네. 봤는데 느낌이 약간 좀 장편을 염두에 두시고 작업. 그랬었었죠. 네. 근데 그래서 얘만 남아버린 거예요. 현재는. 그래서 애매해져서. 그렇다고 해서 그 기회가 있으면 장편도 하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럼요. 그리고 그거 하면 아이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책. 그럼요. 그거는 아이들이 좋아할 프로젝트죠. 예. 일단 돼지가 귀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가 한 10번 이상은 봤어. 그 책 읽기 싫어하는 거. 이게 또 육아 방송으로 또 흘러갈 수 있으니까. 아니. 네. 절대 아니고요. 제가 또 어쨌든 사실 혼자 오셔서 혼자 오셨지만 충분히 두 타임을 때울 수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시간 모자르네요. 시간이 모자르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장기 체류 예정이시니까 다시 모시는 걸로. 다시 모시죠. 다시 올게요. 아니 뭐 걱정하지 마시고. 한 달 뒤에 근황 토크 다시. 어떻게 한국에서 한 달 뭐 했나. 그 이후로 어떻게 지냈나. 아니 다른 뭐 분들도 하면 많이 되죠. 궁금해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저희 오늘 또 얘기를 더 하면 계속 할 수 있을 거고 사실 단편 얘기도 하려고 막 적어오긴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하지 못했지만 이 약간 좀 아쉬움은 남겨놔야 돼요. 그쵸. 다음을 위해서 네, 아쉬움을 좀 그럼요. 남겨놓고 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좀 마지막으로 소감. 소감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냥 네. 그동안 그래도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그동안 작품했던 것들 다 같이 얘기하고 하는 거는 사실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되게 그리고 공감대 형성도 잘 되면서 굉장히 즐겁게 얘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뭐 저는 뭐 나름대로 팬심이 또 작용한 건 아닌가? 뭐 팬미팅 하셨잖아요 오늘. 아니 뭐 어쨌든 뭐 본인 얘기 좋아하니까. 자꾸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팬미팅 하고. 이런 네. 거 좋아해요. 또. 네, 또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고요. 그 하고 계시는 작업들 잘 하시고 작품들 이제 곧 공개될 작품들, 네 작품들 통해서 또 감독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코로나 시대 애니메이션의 시대가 다시 왔다고 생각을 하며 애니메이션 네. 네 다음 근황 마무리 토크까지. 네. 네, 다음 근황 토크까지 네.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